8월 달에 지금 계약을 써놨는데 제 2분의 1인데 단독주택이었어요. 1층 2층. 제가 들어간 돈 4천만 원. 한 1억 4천까지 정도는 내려달라고 이제 중개사분이 얘기하셔갖고 매수인이 있어서 투자금이 어쨌든 세금 뭐 빼고 4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시세 차익만 봐도 지금 뭐 세전으로 1억 네 맞습니다. 정도가 나는 거네요. 그래서 법무사 시험 준비 좀 해볼까? 나도 법무사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또 이범주 법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분부동산의 진심인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분 강의가 굉장히 또 잘 되고 있고 모집까지 많이 남았는데도 신청이 계속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지분 경매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네, 있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에 장점이 있다면 또 이면에는 단점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분 부동산 투자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모든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리스크는 다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정도는 좀 주의사항을 지켰으면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큰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예를 들자면 예전에 900만 원 정도 주고 낙찰받은 게 있었어요. 3,200만 원이 감정가여서 상대방에서 사실은 4천만 원 정도는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봐라 너무 쉽네 더 받아야 되겠다 욕심 부리고 6천만 원에서 부른 적이 있어요. 900만 원에 받은 거예요? 네 900만 원 받았고 감정가가 3,200이면 사실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3,200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네. 이분들이 9명 정도가 공유자가 있었는데 세 분류로 나눠서 변호사를 3명을 쓰신 거예요. 네. 이분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구나. 그래서 좀 욕심을 내겠다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4천만 원 정도 주신다 했는데 제가 6천만 원을 불렀어요. 첫 조정기일은 안 되고 두 번째 조정기일은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질 끄다가 안 되면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욕심을 강하게 부리지 말아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애초에 얘기했던 4천으로 좀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는 감정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맘대로 해. 나 손해봐도 괜찮아.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임야하는 부분인데 그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충분히 아파트로서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입지라서 좀 아쉽지만은 네. 가격을 좀 많이 부르지 말아라. 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빨리 돌리면 되거든요. 금액을 많이 받는 것도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빨리 돌리면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익률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반대로 빨리 매도하는 거에 조점을 주는 편이라서 아니면 토지 같은 경우라면 토지의 가치도 좀 보고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아라. 다른 학원이라 얘기했을 때 무조건 공유자한테 팔면 끝이지. 요것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공유자 했는데 안 되면 못 팔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임야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좀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9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지분 물건에 대해서 묘지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우셨나 봐요. 누가 사준다 당연하게 바로 공유자들이 조상 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을 받았는데 해결된 게 없어요. 상대방이 나 몰라라 손 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대처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걸 꼭 생각하고 해야겠다. 안 사줬을 때 애초에 협의를 하든가. 식구끼리도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나누기 쉽지가 않거든요. 두 가지만 조심을 해라. 특징적으로 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출이 어렵다. 대출이 어렵다 그랬지 안 나오진 않아요. 예전에는 좀 안양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51% 가반수만 있으면 한 30%까지는 대출을 해줬어요. 지금은 대출을 좀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 의뢰인 중에서 임야를 낙찰을 받으셨는데 6천 얼마에 받았는데 5,800만 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아예 안 되진 않는다. 아무리 적은 면적이라도 어쨌든 지분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개 물건에 10명의 공유자가 있으면 그 10명 다 1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결정권자인 지자체나 국세에서는 항상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요. 유리한 대로가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그게 뭐가 잘못됐으면 네가 이의 신청을 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데 자기가 받은 지분이 1억 미만이라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금액을 보기 때문에 지분이 1억 미만이라도 전체 부분에서 1억이 넘어버리면 취득세 할 때 주택수에 산정된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사용 수익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빨리빨리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상속 같은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저희가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간혹 가다 이제 경매 갔는데 공유 우선 매수 신청 들어오면 어떡하냐. 지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선 매수권 신청이 있거든요. 그럼 들어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것까지도 두려워하면서 입찰을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 손해본 건 없어요. 단지 그날 가가지고 시간적인 부분은 손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일반 물건 낙찰받는 것보다는 지분 물건에 들어갔을 때가 입찰 경쟁도 적기 때문에 낙찰받을 확률이 높다. 주기적으로 꾸준히 하시면 된다. 관련해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법인 투자로 지분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수익 낸 물건이 있나요? 사실은 명의 부분에서 법인에 대한 부분에 주택을 좀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요. 주택은 취득세 부분이 13.4% 나오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 얘기를 해요. 근데 경공매로
적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대1 피드백 받으시는 의뢰인 부분에 대해서 땡땡 주공 아파트의 부분에 3월달에 3분의 2 대에서 1억 8,500만 원에 매수를 해드렸고 딱 한 달 뒤인 4월달에 2억 9,500에 법인으로 매수해서 법인으로 매도까지 완료됐습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한 달 만에. 네네. 잠깐만 그러면은 취득세 13.4 낸 다 거죠? 냈습니다. 다 내고도 수익이 훨씬 네. 크니까. 그러니까 매수 자체부터 30% 이상 싸게 샀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익이 나쁠 때는 법인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거는 이제 공유자한테 매도를. 다 같이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3분의 2가 형이 가지고 있었고 3분의 1이 동생이 갖고 있었는데 동생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했기 때문에 네. 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용 수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대1 피드백한테 법인으로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남는다고 얘기를 드렸고 단기간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을 제가 이제 설득시켜서 다 같이 매도를 전략을 써서 팔았습니다. 지분에 대한 취득세만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매수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취득세만 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취득세 낼 때 6억 미만의 1.1%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분만이 아니라 전체 대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제 매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금액이 6억이 넘어가면 내 지분은 뭐 1억 뭐 2억이어도 1.1%가 아니라 정해진 부분에서도 13.4% 해도 네.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한 달 만에 2억 9,500을 이거는 경매 사례였나요? 아니면 경매 일반- 아닙니다. 1대1 소수 네. 진행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건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물건이 저희한테 간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제 의뢰를 들어왔다가 이분들도 원하는 게 뭐냐면 가장 빠르게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소송을 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설득을 시켜서 1대1 피드백 하시는 이거는- 분한테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법무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건이 들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인들은 받을 수가 없는 네, 의뢰고 경매가 아니어도 네. 법무사님은 이런 것도 가능하군요. 어떻게 보면 경매 물건이 이제 법무사님 독식으로 여기에만 오픈된 물건이 나온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법인이 아니라 개인 매매 사업자로 이제 수익 낸 사례가 또 있나 봐요. 지금 이제 매매 사업자 부분에서 이제 8월달에 지금 계약을 써놨는데 제가 대구에 네. 이제 투자한 물건이에요. 2분의 1인데 단독주택이었어요. 1층, 2층. 7천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좋은 게 뭐냐면 7천만 원 다 줄 필요가 없어요. 1층에 대한 부분에 세입자가 있어서 전세 보증금, 끼고? 네, 제가 들어간 돈 4천만 원. 이게 주위의 시세가 얼마냐면 3억 5천, 제 지분을 하니까 1억 7천5백만 원. 한 1억 4천까지 정도는 내려달라고 이제 중개사분이 얘기하셔갖고 매수인이 있어서 같이 팔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1층에는 제 세입자가 있고 네. 2층에 대한 부분은 공유자의 동생분이 살고 계셔가지고 네. 다 같이 팔자고 해서 이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예요. 투자금이 어쨌든 세금 뭐 빼고 4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시세 차익만 봐도 지금 뭐 세전으로 1억 네, 맞습니다. 정도가 나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매매 사업자로 제가 이제 매도하려고 지금. 법무사 시험 준비 좀 해볼까? 나도 법무사 하고 싶어. 저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네.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1이라든지 소수정예 부분은 이제 나눠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소수정예를 시작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물건은 좀 있는데 다 하실 수는 또 네, 없으니까. 맞아요. 명의 부분도 아까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 복잡한 절차들을 다 생략할 수 있네. 법원에 가고 뭐 어쩌고 하는 거를. 이분들이 우리한테 팔려면 자기네가 다 정보를 요청하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 너무 편하게 투자하는 거다 이거는. 거의 독점으로다가. 지금 법무사님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투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금 쪽에도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서 뭐 법인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해야 될지 이런 방향 자체도 아예 상담을 해드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만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순이익이 얼만큼 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명의와 세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명의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연인과 법인. 자연은 우리 개인인 거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자기 이름 쓰는 거고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법인은 법인 매매 사업자에서 여기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취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많이 매기기 때문에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정규 강의 들으신 분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1대1 케어 하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여기 맞춰서 법인이 필요하시면 법인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이 좀 유리하거든요. 세금적인 부분에서 네. 상가를 투자하게 된다면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으로 하시라 그러고 최대한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수 1대1 정예반은 사업반이에요. 사업반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다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1대1 케어반은 진짜 그냥 내 상황만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법무사님한테 알려주면 물건도 갖다 주니까 이 물건을 그럼 어떻게 투자하는지 법인으로 할 건지까지 다 알려주니까 맡기는 거네 모든 절차를. 이런 클래스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이제 부담감이 크실 거고 법무사라서 가능한 겁니다. 이런 강의를 그냥 나 같은 개인이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거잖아요.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다 가르쳐 드리고 부동산 종류별로 포인트라든지 정규 강의 시간 동안은 투자의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15개씩 20개씩 알려드리고 끝나고 났을 때는 제가 발굴해서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본인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인해서 물건만 발굴해주면 계속 저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말은 한 사이클을 얘기하는데 계속 받고 물어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규 오프라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케어는 하지 않을까. 일기 수강생 중에서 저랑 이제 공투하신 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인데 그분 같은 경우 제가 전화로 컨트롤해서 30분 만에 본인들이 소장 작성하고 소장 내고 공유자가 한 30명 넘었거든요. 40명 되는데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하실 분들 알려주면은 잘 알아듣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정규 강의를 들으시면 좀 네, 비용을 맞습니다. 아낄 수 있고 아예 그냥 나는 신경을 안 쓸래 하면 1대1 케어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지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네. 영상으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